안녕, 김지혜입니다. 우리 아이는 독립적인 성향인가요? 아니면 의존적인 성향인가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결국은 독립된 한 개체로 성장시키는 게 큰 목표죠. 우리 아이 잘 독립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독립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면 좋을 듯해요.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 그런 독립이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 속에서 독립을 경험하면 좋겠죠. 제가 추천하는 독립은 첫 번째는 자조 능력이에요. 내가 스스로 먹고, 내가 스스로 입고, 내가 스스로 씻고 하는 나를 살게 하는 그런 능력, 그 자조 능력을 먼저 생각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한 4, 5세쯤 돼서 어린이집 등원할 때 등원 전쟁이 일어나죠. 빨리 입어! 빨리 먹어! 빨리 나가야 돼! 이렇게. 그 분위기가 싫어서 등원 거부를 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아침만 되면 전쟁이야. 자꾸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너무 힘들어. 재촉해. 그거거든요. 제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먹는 일, 입는 일, 씻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이 돼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돼서 옷 입는 것도 너무 싫고 막 나가는 것도 너무 싫고 이렇게 되면은 외출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제가 등원 전쟁 하지 마시고 아침에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신어봐, 입어봐, 먹어봐, 어떤 게 가장 맛있니? 이럴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요. 힘들긴 하지만 일찍 주무시고 자조 능력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리 능력이에요. 내 물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엄마 그 물건은 어디 있나요? 이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매일 물어봐요. 남의 집 같잖아요. 우리 집에서 내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놓아야 되거든요. 이건 간단해요. 한 돌 정도 되면 가능해요. 그 돌 정도 되면 집에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킹 에어리어를 그리라 그래요. 이렇게 네모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주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놀고 나서 그 주차 자리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막 부모님이 칭찬해 주시고, 너무 잘했어. 이렇게 호응해 주시죠. 그럼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느낀 다음에, 때로는 막 거기다 놓고 이렇게 쳐다봐요, 부모님. 나 잘했는데 왜 칭찬 안 해주시지? 네, 그 시점부터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젖병을 먹었어요. 그 젖병에다 우유 먹잖아요. 그거를 싱크대는 너무 높으니까 싱크대 밑에 바구니에 넣는 거죠. 요런 것들. 하나하나 장난감으로다가 늘려가면서 내 장난감 요거는 여기, 이거는 여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살, 5살쯤 되면은 내 물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내가 놀고 내가 정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많아서 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장난감 개체수를 줄이세요 라고 얘기해요. 성공 경험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는 능력, 그 독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한 5세에서 6세 정도 됐을 때 내 공간에 독립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은 거실에 계시고 나는 내 방에 있고, 또는 부모님은 방에 계시고 내가 거실에 있고,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공간에서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요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는 부모님이 없는 공간에서 내가 있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켜보거나 확인해주지 않아도 내가 뭐 그림도 그린다든지 색종이를 접는다든지 하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해요. 요 능력이 있어야 잠자리 분리도 되고요. 잠자리 분리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7세 정도에서 일어나야 되는 학습의 독립이 요 능력을 바탕으로 해요. 제 지인분께서 한글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다녀가시면은 숙제를 내주시고 가신대요. 근데 그 숙제가 엄마 숙제인지 아이 숙제인지 알 수가 없대요. 힘드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공간에서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능력이 마스터가 되면 그때 한글 선생님 다녀가시고 내준 과제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요게 돼야지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책 읽는 아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아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이렇게 내건 광고를 많이 봤어요. 네, 그렇게 되려면 자기주도 학습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려면 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요게 되고요. 그러면 학습의 독립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조금 된 다음에 학교로 입학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해요. 학교라는 곳은 너 혼자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것도 혼자, 그것도 혼자 이렇게. 그러려면 제가 지금 얘기한 자조능력이라든지 정리, 그 다음에 공간을 혼자 사용할 수 있고 혼자 무엇을 할 수 있고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요 능력이 돼야지 학교 가서 안 힘들어요. 요게 안 되면 학교 가서 학교에 엄마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까지는 독립을 해서 학교를 입학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학교를 입학하면 또 어떤 독립이 필요할까요? 학교에서 이제 필요한 독립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감정의 독립이에요. 정서의 독립이죠. 화가 났어요. 속상해요. 그럴 때마다 누가 막 달래줘야 되고 막 엄마가 오냐오냐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못했거나 약간 화가 나거나 그럴 때 꼭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정서의 독립. 요 이후로는 많은 독립들이 필요로 해요. 학원을 혼자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놀이터에 부모님 없이도 가끔 나가서 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고학년이 되면은 집에 혼자 자기 일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독립들이 있는데 이런 독립의 기반은 아동기 초기에 조금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려서 제가 해주고 싶고 조금 안쓰럽고 또 바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해주게 되고 나중 되면 어차피 혼자 할 건데요 라는 목소리도 들려요. 사실은 저는 이런 목소리들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이 밖에서 우리 아이에게 요구되는 독립에 발맞춰서 집에서도 조금 해주시는 게 제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 편하게 즐겁게 난 할 수 있어 겁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의 독립성을 생각해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